그런데 왜 이 시점에 모든 네. 검찰개혁의 그 방식의 특혜를 왜 정경심 교수가 다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역사의 물줄기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누가 뭐 혜택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앞으로 검찰의 공개 소환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런데 지금 내 가족들 이 수사할 때는 예전처럼 해라. 핵심적인 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좀 우리 민 의원님은 계시지만은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집권당이 좀 용기 있게 이 부분을 대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걸 100% 동의를 하면서 그럼 그는 2년 동안 뭐 적폐 수사할 때는 왜 침묵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수많은 피의 사실이 공표됐었고 그리고 적폐 수사할 동안은 오히려 특수부를 더 강화시켰었지 않았습니까? 통계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국 장관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와서 왜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면 일단 참여부터 해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동하지 못했던 과거 유신 독재 시절에 보수가 인권이 침해됐을 때 침묵했던 것을 참여한 거랑 똑같은 식으로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적폐 수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한다. 그걸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미래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금태섭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부, 민주당 의원입니다.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시종일관 얘기를 했지만 조국 장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수사를 받는 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진정성의 의심을 받으니까 용기 있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가 다 마무리된다면 지금 나온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우리는 네.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모든 네. 검찰 개혁의 그 방식의 특혜를 왜 정경심 교수가 다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시점과 방법과 누가 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좀 네.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가령 우리 정경심 교수를 갖다가 공개 소환하지 않은 거 이제 이 문제 갖고 이제 네.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 검찰 스스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니까 공개 소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정무적 고려, 뭐 정치적 고려라기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 스스로 혜택을 보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역사의 거대한 파고가 이렇게 맞부딪혀 가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고 그런 것이 사소하게 누가 이익을 받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우리가 큰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꾸는 어떤 혁명, 반혁명 이런 과정이 지금 모든 것이 중첩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상의 어떤 이 역사의 물줄기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누가 뭐 혜택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나가느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저께 총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행령으로 할 것은 총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이제 국회가 할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탑재된 부분을 갖다 10월 28일부터 우리가 국회에서 언제든지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국회는 이것을 해낸 문제이고 또 법무부 장관은 그 시행령으로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른 시기 내에 아마 제가 네. 볼 때는 법이 완성된 그 시점까지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국민적으로 볼 때도 더 이상 이것이 계속 국면이 길게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결국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 시행령이 완성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물줄기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은 어차피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물줄기를 우리 보는 정경심 교수 공개 소환 안 한 거, 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개 소환 금지 잘했어요. 그럼 조국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냐면 정말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앞으로 검찰의 공개 소환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런데 우리 조국 지금 내 가족들 이 수사할 때는 예전처럼 해라. 내 처 공개 소환해라. 내 동생도 공개 소환하고 당당하게 하겠다. 대신 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검찰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개 소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적용하자.
라고 얘기했어야죠. 네, 제가 간단하게. 그걸 얘기 근데 안 말은 하면서 이 어떻게 언사는 지금 굉장히 그럴듯해 법무부 보여요. 장관을 얘기하고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원래 김영태 의원님 오늘 굉장히 사실 이렇게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당론과 반대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론은 검찰 개혁 반대죠. 공수처도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반대하고 당론은 뭐 당연히 우리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수사에 반대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뭐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만약에 조국 장관이 내 아내는 새로운 어떤 규정의 혜택을 받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는 스스로 자기 발로 공개 소환을 갖다가 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이건 첫째, 또 이것도 수사 외압이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적게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크게는 어떤 정치적 고려를 갖고 하는 것이다. 더 새로운 파장을 불어일으킬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우리 조국 장관은 이 일련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일부러 입장 발표 갖다 합박을 넣어갖고 새로운 정치적 파장을 갖다 불러일으킬 네네. 수 있는 그거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